17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간다고 합니다. 무조건 간답니다. 들었죠? We are really going for it. 진짜 갈 겁니다. 오늘은.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소굴의 항성입니다. 네, 뉴글렌입니다. 오늘 발사를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뉴글렌의 이름은 미국인 최초로 궤도 비행에 성공을 했던 이 존 글렌의 이름을 따서 뉴글렌이라고 지었고, 블루 오리진의 발사선 이름들은 다 미국의 유명한 우주 비행사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자, 오늘 만약에 발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렇게 발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올라갑니다. 1740톤의 추진력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자마자 한 40초 경과하면은 음석을 돌파를 하고요. 음석을 돌파하고 나서 지상 12km 상공에서 맥스큐라고 하는 기체가 움직이는 다이내믹 동압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발사 후 3분 정도 지나서 30만 피트 상공 70km 정도 됐을 때 이제 1단이 분리가 됩니다. 1단은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세를 다시 잡은 다음에 67km에서 엔트리 번이라고 하죠. 디셀러레이션 번, 엔트리 번이라는 것을 가동을 해서 속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오가고 있다가 1km 상공에서 랜딩 번을 합니다. 조금씩 이 랜딩 번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일단 발사체가 속도를 줄이고 점점점 목표를 하고 있는 제클린 무인 바지선에 이렇게 6개의 다리를 이용을 해서 무사히 착륙을 할 예정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건 딱 꽂아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죠. 아, 저 귀여운 녀석. 그 다음에 이제 2단은 페어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페어링이 떨어지면은 뉴글렌은 저 앞에 이제 여러 종류의 듀얼 페일로드 하나씩 잡을 수도 있고 군집 위성들도 달 수 있고 여러 형태를 사용해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하나씩 이렇게 군집 위성들을 사출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글렌이 이렇게 발사를 앞두고 있죠. 팔콘 9하고 팔콘 헤비 요 양쪽에 요 두 개가 없으면 팔콘 9이고요. 요 벌칸이라는 것도 민간 기업 몇 번 발사 성공했습니다. 아주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콘 9이 있고 팔콘 헤비도 있고, 그 다음에 블루 오리진은 스타쉽하고 팔콘 헤비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98m 정도 되고요. 스타쉽은 12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5톤 정도의 무게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요. 무려 13톤의 무게를 달 궤도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뉴글렌도 2단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B4 엔진이 7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단에. 2단에는 이 B3U 엔진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메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당 추진력이 245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단은 액체 수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2개의 엔진이 다른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래쪽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총 추진력이 한 1750톤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동할 때 딱 케이스 씌워가지고 가고 있죠. 저렇게 날개가 움직이는 거는 올라가는 동안 자세를 잡을 때 필요한 거예요. 배가 꽤 커요. 배가 꽤 큰데 큼에도 불구하고 저 배는 무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인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혹시나 만약의 경우에 저게 넘어지거나 했을 경우 사고가 나거나 파괴가 된다면은 저 망망대해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위험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클린 엄청나게 크죠.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가 11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4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바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제클린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제프 베이조스의 어머니 이름이 제클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제클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바지선도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의 한 80% 정도 크기, 길이가 100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폭도 훨씬 작아서 훨씬 더 정밀하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원의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게 페일로드예요. 사람 크기 보시면은 페일로드가 진짜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17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간다고 합니다. 무조건 간답니다. 들었죠? We are really going for it. 진짜 갈 겁니다, 오늘은. 아이들 또 나왔어. 더 늘어났는데요. 다들 생기가 넘치죠.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도루마무 시작됐습니다. 그 아나운서의 텐션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이걸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착륙해야 되는 쪽 근처에 바지선 말고 일반 항해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로켓 발사 때 자주 생기는 지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발사 안전구역 내에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가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뉴글랜 발사 목적은 일단 지금 발사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두어 번의 테스트를 더 거친 후에 상업용으로 발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자막 지워졌죠? 그 안전지대 영역 밖으로 벗어난 것 같습니다. 10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9분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고 사인 나오고 있죠? 모든 팀에서 고 사인이 나왔습니다. 다들 긴장을 하고 있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발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남았죠? 관제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발사할 것 같습니다. 네, 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갑니다. 7, 6, 5, 4, 3, 2, 1 올라갑니다. 네,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첫 번째 상업용 거대 발사체인 뉴글랜이 이제 발사가 시작했습니다. 와, 저 진동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는 흥분했고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아주 안 좋은 단위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와, 와, 정말 멋있습니다. 역시 메탄으로 나오는 이 불꽃은 정말 다르네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7개의 그 불꽃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와, 카메라 생각보다 너무 잘 잡네요. 너무나 멋있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네, 조금 있으면 맥스큐 발사체가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순간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맥스큐를 지났습니다. 무사히 올라가고 있죠. 맥스큐가 1차 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메코죠. 메코라고 하는 것은 메인 엔진 컷오프. 스타쉽과는 조금 다른 핫 스테이징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 엔진은 컷오프 하자마자 세퍼레이션이 일어납니다. 1분 정도 후에 엔진이 꺼질 예정입니다. 지금 30km 상공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속도는 시속 3,500km 정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카메라도 생각보다 잘 잡고 있네요. 일단 엔진 꺼졌습니다. 네, 일단 엔진 꺼졌고요. 이제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분리가 시작되고 바로 2단의 엔진이 켜집니다. 2단 엔진 켜졌습니다. 지금 카르만 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카르만 라인이라는 곳이 바로 우주라고 불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km 상공을 넘었고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페어링이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스페이스X는 자체 스타링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장면들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데 일단 세퍼레이션이 일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은 할 수가 없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X의 그 장면들을 너무 당연하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안 활용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속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고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너무 아쉽네요. 조금 있으면은 부스터 리엔트리 번이라고 해서 1단에 다시 지구로 들어오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한 리엔트리 번이 잠시 후에 켜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리엔트리 번을 켭니다. 리엔트리 번을 켜죠. 네, 이제부터 속도가 급속하게 줄어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을 또 현장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도 조금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 1단 데이터가 멈췄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1단이 터졌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단은 움직임이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본부에서도 1단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에 반해서 2단 같은 경우에는 예상한 궤도대로 그 다음에 예상한 속도대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1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분명히 착륙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바지선에서도 어떤 이미지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그리고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이내믹한 장면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엔진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 1단 발사체가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발사체의 목표는 목표한 궤도에 목표한 물체를 탑재체를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 자체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공식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발사 성공을 모두 환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회수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발사체 본연의 임무인 발사 궤도에 그다음에 목표한 궤도에 물체를 올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만큼 재사용하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뉴글램 첫 발사에 대해서 같이 중계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발사는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6시간 동안 발사 자체는 이루어질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과정들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발사체의 회수는 발사 후 10분 내외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단 발사체의 회수는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더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물론 일단 발사체 재사용에는 실패를 했지만 목표한 궤도에 탑재체를 올려놓는 것은 그리고 목표를 한 궤도에 올라가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로켓 회수까지 성공을 했으면 첫 시도에 다 했다고 뉴스 전면에 정말 많이 떴겠지만 오늘 제가 아쉬웠던 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스페이스 X 발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화면들을 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졌고 그만큼 스타링크를 왜 그들이 쏘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장면들이 사실은 정말 보기 힘든 장면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 X와 경쟁을 할 수 있는 1단 발사체 재사용 회수에 성공을 했으면은 더 완벽하게 한 걸음 더 다가갔었겠지만 물론 이번에 실패한 점들을 보완을 해서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1차 발사 때 뜨는 거를 목표로 했고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매번 발사에 조금씩 진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뉴글랜드 이번 발사를 시작으로 다음번 발사 때부터는 아마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